다시 국어 최척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척전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짧게 봤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교과서 20페이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 펴주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 20페이지의 최척전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 정리 적었던 것 기억나나요? 핵심 정리? 그 핵심 정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교과서 수업 끝날 때 마지막에 핵심 정리 점검하면서 내용들 어려웠던 용어들이 있었던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볼게요. 최척전 우리 지난 시간에 줄거리 영상 봤을 때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걸 세 글자로 기우록이라고도 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최척전은 대표적인 고전소설 중에 하나예요. 고전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현대소설과 달리 예전에 써진 소설들을 고전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소설에는 크게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최척전 속에는 다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최척전 제목 밑에다 적어주세요. 고전소설의 특징. 자, 동그라미 1, 전지적 작가 시점. 자, 1번 전지적 작가 시점. 2번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은 거의 모든 작품이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한 결말. 3번 우연적 전개. 고전소설은 우연성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사람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동그라미 4번 제자, 가임형, 주인공. 제할 때는 그 제주할 때 아이자예요. 제자, 가임형, 주인공. 자, 본문 하면서 설명할 건데 이 4가지가 어떤 거냐면 자, 1번 첫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작가가 관찰자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인물의 심리, 인물의 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까지 다 신처럼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또 행복한 결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우연적 전개도 무슨 말인지 알 거고 4번으로 적었던 제자가인형 주인공 있죠? 제자가인이 뭐냐면 남자는 아름답고 재주가 많고 여자도 아름답고 재주가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엄친딸, 엄친아 이런 애들을 제자가인형 주인공이라고 해요. 이런 게 보통 고전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4가지가 최척전 속에는 다 등장합니다. 최척전은 줄거리를 봤으면 알겠지만 3번의 이별을 하고요. 그것도 3번의 재회를 해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과 또 재회. 이산은 헤어지는 거죠. 이산과 재회를 통해서 당시 민중의 고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인데 임진왜란은 우리 좀 알겠죠. 임진왜란은 다루는 영화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우리 정유재란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정유재란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여에 걸친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은 다시 침략합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격퇴하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합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우리 계속 보면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해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기할 준비 꼼꼼히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볼펜 다 꺼내세요. 최척전 본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이안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작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조이안이라는 작가는 문신이고요. 무신은 칼 쓰고 창 쓰는 사람, 문신은 그냥 일반 관직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덕령을 따라 종군에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고 또 개추곡사에 연루돼서 벌서에서 쫓겨나서 남원에 은거 생활을 하던 무렵에 최척전을 창작했대요. 개추곡사는 광해군 때 있었던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정변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루되면서 쫓겨나서 관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남원이라는 곳에 춘향전의 배경이 되죠. 그 남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은거하시면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그때 최척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글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해학에도 능하였고 저서에 현곡집이 있는데 호가 현곡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작품 시작할게요. 집중하세요.
자, 앞부분 줄거리 내용을 보면 남원 사람인 최척은 이제 남원에서 썼기 때문에 전북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데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되게 서술하고 있죠. 현실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우리 전북에 있는 장소명을 갖고 왔고요. 이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에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이 여자 주인공이고 최척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우리 지금은 여성분들이 먼저 고백도 하고 막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거의 소극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비하면 그러면 심씨의 딸인 오경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거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여성상,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혼담을 해달라고 하는 거. 마침내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별이 되겠죠. 전쟁 때문에 이별하게 됐어요.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오경은 이 여자 주인공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뜻한 대로 되게 기다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강인한 성격이십니다.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하지만 호경은 여기까지 굳은 일지 보시고 다음 부분에 있는 줄거리 몽석을 낳아 우리 몽석 여기 몽구반점 있어가지고 몽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그냥 평이한 이야기였을 텐데 그러던 중에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또다시 헤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별이 되는 거죠. 시대적 배경, 최척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1997년에 정유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임진왜란에 이은 일본의 재침략 전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대적 배경상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부분부터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부분. 생략된 부분, 앞부분 줄거리가 발단 부분이었고요. 그때 마침부터가 전개 부분이에요. 우리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으로 가는 거 알죠? 본문에 이제 실려있는 부분, 그때 마침부터가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등장할 건 최척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최척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이 나오는 게 바로 행적이 되겠습니다. 그때 마침 최척이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인을 이끌고 남원에서 나와서 금속교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어. 이거 굉장히 우연적인 말이죠. 그때 마침에 밑줄 치고 우연성이라고 적어줍시다. 여기 고전소설의 우연성.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이 말도 조금 할 줄 알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원래 남원에서 나와서 공간적 배경이 처음에 남원성이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일단 여기 남원성일 때는 조선이 공간적 배경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 줄거리 봤을 때 뭐 베트남 쪽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공간적 배경에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지금은 조선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최척은 그래서 이때 조금 의병으로 참전했을 때 말을 할 줄 알았고요.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조선에 계속 있으면 가족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명나라 장수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나죠. 자기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 왜냐면 이때 최척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이 나오고요. 은둔하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명나라 장수는 이걸 듣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하게 여겼어요. 측은하게 여겨서 가엽게 여겨가지고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서 이렇게 말해줬어. 너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고 내 이름은 여유문이고요. 오총병의 천총은 관직명이에요. 고전소설에서는 예를 들면 최척 이렇게 이름으로 말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 관직이 나오면 관직명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이나 아니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시면서 읽어야 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총병의 천총은 여유문의 관직이고요. 여유문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나라 장수.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랑 오총병의 천총이랑 여유문이랑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절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조력자라고 해요. 여유문은 바로 이제 최척의 조력자가 되는데 너를 데리고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서 머물며 옹색하게 살 필요가 무엇 있겠소 하면서 너를 데리고 가주겠다. 최척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 내용은 최척의 부탁을 들어주는 부분이고 여유문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최척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우리 고전소설에서 사자성어 많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알아볼게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거 우리가 막 부르는 친한 친구 있잖아. 절친을 부르는 사자성어가 지음이에요. 지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지음이라고 하면 절친, 베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별표 한번 쳐볼게요. 지음, 별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가겠죠.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데리고 가주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두돈면밀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가 문장에도 능했대요. 우리 아까 내가 작품 시작할 때 이런 사람 뭐라고 했지? 엄친아라고 했죠. 엄친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제자, 가인, 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자, 가인. 제자, 가인은 재능이 뛰어난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최척이 용모도 빼어나고 생각도 빠릿빠릿하고 잘하니까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의 보통 다 인물들이 다 전형적인 인물상. 그리고 보시면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줬죠.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직접 제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간접 제시가 있겠죠.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이 주도면밀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이 주도면밀하게 보이는 대화와 행동들을 길게 제시해주면 그거는 간접 제시라고 해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직접 제시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어볼게요. 말하기 방식. 작가가 다 말해준다 해서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면 간접 제시는 뭐라고 할까요?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길게 서술해서 보여주니까. 그치? 그런 걸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서 성격 제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가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친했다. 둘이 매우 친했다라는 뜻이고요.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를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가 신분을 준 거죠.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어요. 요흥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공간이 조선이었는데 중국으로 지금 공간적 배경이 확장되고 공간이 이동됐어요. 그런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부터 부분은 얘들아 잠깐 끊어서 보시면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많았잖아. 최척도 있었고 심씨도 있었고 오경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부분까지는 여유문의 도움으로 지금 조선으로 떠나서 명나라로 가는 최척의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최숙이랑 그러니까 최숙은 누구였냐면 최척의 아버지였죠. 그 다음에 심씨, 오경의 엄마 그러니까 최척한테는 장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최숙과 심씨의 행적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에 앞서부터는. 자, 집중할게요.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일이다. 섬진강은 아직 조선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 여유문의 도움으로 조선을 떠나 명나라로 가는 최척까지 부분이 최척의 행적이었고 이에 앞서 최숙과 심씨의 행적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부분 끊기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 감히 어떻게 도망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감시를 소홀히 했어요. 최척의 부친은 최숙이고 장모는 심씨.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를 소홀히 하니까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치? 몽석을 나중에 만날 수 있기 위한 장치를 밑밥을 지금 여기서 깔아준 거예요.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태만이라는 건 잘 안 하는 거 게으른 뜻을 타서 갈대숲으로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연곡사가 어딘지. 몽석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곡사 생녀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이제 또 만나게 되겠죠. 우연히 만나게 돼서 우연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손주랑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몽석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최숙이랑 심씨가 이게 몽석이구나를 생각하고 이제 몽석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최숙은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야, 이게 고전소설이 아니었으면 진짜 이렇게 금방금방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치? 여기서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생녀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내려왔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내 손주 같으니까. 혜정이라는 손녀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에 시체더미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거두었습니다. 자, 길가에 시체더미에 애가 있대요.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잔혹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우연성이기도 하고, 왜냐면 마침 승려가 지나가는데 애가 운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도움에 위치를 칠게요. 하늘의 도움을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해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왔다. 이제 조상신이 돕고 막 이렇게 한 거. 모든 건 하늘의 도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천우신조라고 하는데 사자성어 한번 기억하고 있을게요. 별표.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제 이러면서 최척과 부친이 이제 몽석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부분의 이야기고, 이제 그러면 남자 주인공 얘기했고, 남자 주인공 아빠 얘기했고, 여자 주인공 엄마 얘기했으면 누구 얘기해야 돼? 이제 오경의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오경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제 앞에서 최청 얘기 먼저 하고 이제 회송 얘기하고 오경 얘기하고, 그러니까 줄거리 보실 때 어느 부분에서 끊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가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도누도 오경을 도와주는 사람인 걸. 그쵸? 이 외적 도누는 오경의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 조력자라는 단어 아까 어디서 배웠죠? 여유문 할 때 배웠죠. 최척의 조력자일 때. 그렇죠? 그래서 오경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도누라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라고 했어요. 도누가 전쟁터에 이렇게 온 거고요. 도누는 명민한 똑똑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혹여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면서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고요.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왜 그랬어? 내 자식을 잃었고 남편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살아났어요. 어느 날 밤에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장육불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장육불은 부처예요, 부처. 근데 이 꿈에서 말해, 장육불이. 나는 만복사의 부처인데 너 죽지 마라.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재회할 거라는 걸 미리 암시해주는 거죠. 밑밥을 줬어요. 이걸 복선이라고 하고, 앞으로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의 인물이 알려주면서 이 꿈이 바로 오경이 절망에서 깨어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복선 역할도 하고요. 이 부분 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오경이 훗날 가족들과 재회할 것임을 암시하고요. 그걸 두 글자로 복선이라고 해요. 앞으로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지금 꿈속 인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술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종이 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오경이 23페이지입니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란 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이 부처의 예언을 듣고 지금 오경이 태도가 변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러니까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꿈과 장육불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 도누의 집, 조력자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어요. 나고야는 일본이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지금 여기는 일본이 되었습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안쪽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경이 여잔지 모르거든요. 지금 오경은 남장하고 있어요.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본래 성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못했어. 그렇지만 바느질, 밥하는 짓 이런 건 할 수 있대요. 여성분들이 원래 했던 짓들, 그런 거, 했던 행동들 이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장을 하고 있어서 도누를 속이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고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겼어. 왜냐면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얘가 왜소하다고 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럼 사우는 누구예요? 사우는 오경인 거죠. 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로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서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우가 오경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최척 어디 있다 그랬어? 중국에 있다고 했죠. 근데 얘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항해하러 나갈 때마다 같이 오경을 데리고 나갔으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오경이 이후 최척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 배를 타고 같이 중국으로 갔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남장을 한 오경이 도누와 함께 장사를 다니는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부터 최척의 행적이 다시 나오거든요. 우리 최척의 행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과서 23페이지에 10번째 줄까지 한 거야. 11번째 줄부터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